안녕하십니까. 너무 더운 이 날씨에 어떻게들 견디고 계시는지요? 아무리 그래도 네. 우리의 명리학을 향한 향학열은 꺼지지 않겠죠? 이 여름처럼. 오늘도 우리 궁합과 인연 총정리에서 좋은 거 얘기하는 것보다 아닌 거를 좀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 오늘은 지지끼리 부딪히는 부분, 형, 충, 파에 대해서 또 공부를, 더운데 고난이 따르네요. 그냥 이열치열로 우리 가볼까요? 네. 네, 시작해보죠. 네. 이번이 궁합 인연편의 마지막 편이 되겠어요. 네, 이제 총정리네요, 정말로. 합으로 좋은 얘기를 이제껏 해왔는데, 네. 합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만남이나 다 서로의 그 노력과 가다듬는 그런 배려가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할 형충파 같은 경우는 부닥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전쟁통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네. 오늘 지지의 형, 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현충파가 다 다르니까 저렇게 나눴겠죠? 네. 그걸 자, 좀 예. 반복을.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합을 배우다가 아이고 어려워 그래가지고 맞아, 네. 이렇게 이론만을 이렇게 진행하던 수업 방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네네. 타이틀을 이렇게 흥미로운 걸로 일단 뽑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형충파를 하는데 형이 뭔지 그러니까요. 충이 뭔지 파가 뭔지를 알아야 네.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풀어주시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형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가 만났는데 형을 일으킨대요. 그러면 그 형이라는 건 이거는 이거는 형문서 할 때 형문서 할 때 형인데. 형자거든요. 형문서 안에 들어가 갇히는 거네요. 그렇죠. 갇히는 아이고 답답해. 바로 그거예요. 어. 답답함을 갇히면 느끼게 한다. 답답하죠. 글자가 형을 이룰 때.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나뉘는군요. 예.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꽝. 부닥치는 어. 거예요. 그럼 부닥친다 그래서 이 형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충은 반은 좋고 반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좋은 글자가 충 해가지고서는 부닥쳐서 다듬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잘려나갈 수가 있고 나쁜 게 잘려나가면 그건 좋은 거지. 괜찮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근데 선생님 형은 가두는 거라 답답은 하지만 다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은 꽝 부딪히잖아. 예. 근데 하긴 부딪히면 양당 간의 결정이 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충이라는 거는 사고 수가 많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 예. 교통사고 수 같은 그런 거 말고도 법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사고 수가 많이 따른다. 그리고 파라는 것은 깨질 파잖아요. 그럼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깨질 파라는 것은 이것도 내 사주에 안 좋은 글자가 깨져버리면은 땡큐죠. 그러네. 근데 나한테 좋은 글자가 들어오는 글자하고 만났는데 깨져버렸어. 그러면 나한테는 굉장히 막심한 손해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글자끼리의 만남은 궁합과 인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렇겠네. 사람과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네. 글자들이 네. 만나서 부딪혔을 때 좋으면 좋은데. 그렇죠.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 떠나가면은 땡큐죠. 근데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오해로 인해서 떠나가게 됐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아픔이 되겠죠. 자, 그렇구나. 그래서 지지라는 거는 현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쵸, 예. 청가는 간단해요. 근데 이 지지는 각 글자마다 내가 품고 있는 2가지 또는 3가지 기운이 지장간. 그걸 지장간이라고 네네. 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은 그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되고, 이 진술충리 같은 경우도 품고 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땅이 부닥쳐서 흔들거린다는 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삶의 흔들림이 찾아온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지를 보면 네. 이게 다 12개가 지지의 모든 글자예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러니까 그런 이 그거를- 12글자를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인신사해. 그거 저는 왜 이렇게 분류를 하셨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인신사해는 다 양의 글자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작 기운이에요. 시작. 네. 그래서 이는 봄의 시작, 시는 가을의 시작, 사는 여름의 여름의 시작, 해는 겨울.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 자오묘유는 네. 이거는 중간에 제일 봄의 절정이에요. 묘는. 절정. 예. 가운데 있으니까. 봄에 그래서 절정. 이거를 왕지라고 해요. 이걸 왕지라고 하고 이거는 생지라고 해요.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쌩쌩하죠. 그러니까 생이니까 태어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라서 막 활발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셔야지. 수그러들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묘지, 또는 고지라고도 해요. 우리가 네, 갖다 집어넣으니까. 재물이건 사람이건 집어넣잖아요. 그쵸. 그래서 묘지, 고지 같은 경우는 좋게 쓰이면은 재산을 내가 빨리 아무도 모르게 창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누가 못 뺏어가니까 안전하잖아요. 비밀 금고. 예. 그래서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근데 묘지라면은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묘라 그래서 괜히 묘자가 들어오니까 좀 섬뜩하네. 아니 그렇죠. 이 묘가 이런 거니까. 근데 이 묘라 그래서 꼭 죽어서 묘에 묻힌다가 아니라 빈 묘도 있지. 이 안에다가 넣는 이게 창고 역할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잣집들 그렇죠. 보면은 창고가 몇 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 역할도 하는 거고 묘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묘가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는다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 저 토가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기 전에 내가 중심을 잘 잡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는 묘라는 토가 많아갖고 묘로 빨리 들어가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이 묘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이 사고력이 좋아요. 선생님 오늘 저 처음으로 이렇게 3개로 분리하는 그거가 생지, 왕지, 고지. 이거 오늘 정확하게 알았네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아놓으시면 틀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네. 그러면 이거를 인신사에는 전부
양의 글자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음인가요? 이건 다 음이죠. 음인데 실제로는 가장 활발하네요. 실속 있고 변하지 않는 기운이에요. 음이 얘는 은큼하네. 얘는 단단한 거죠. 그리고 진술충이나 인신사에는 가운데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인묘진 할 때는 얘가 목이니까 목으로서의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네. 인오술이라는 거와 오를 만나면은 인오술을 해서 인이 불로 달려가요. 그리고 술은 불을 저장해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삼합, 방합 이런 논리 안에 있는 건데 오늘은 이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이거 하면은 안 되고 오늘은 궁합 인연의 총 정리로 네. 자 지지의 이 12개의 글자가 네. 부닥치면은 형, 충, 파에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머리가 아파요. 그러네. 머리가 아플 것 같으네. 형은 답답하고. 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의 사주와 나의 일주와 네. 상대의 일주가 이 아래의 글자가 형이나 충이나 파가 되는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할수록 내 삶이 다듬어지고 정말 죽게 못하겠으면 깨져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살리겠다고 수술 들어가서 10시간, 15시간 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결국 떠나는 사람이 있듯이 네. 최고의 노력을 일단 하시라. 이런 얘기만 들어도 힘드네. 이런 분들은 내 팔자야 소리를 노래 부르듯이 달고 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팔자가 이거지. 우리 8개 팔자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인연이라는 게 부부의 인연도 있고 부모 자식 인연도 있고 친구 인연도 있고 어른들 인연도 있고 스승 인연도 있고 네. 많잖아요. 근데 합으로 만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부부로 만났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열의 9은 남 탓을 하면서 살지 않나. 자기가 자충수를 둔 거를 사실은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남 탓만 하다 보니까 깨지는 그 형국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요. 예. 심리학하고 연결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리학은 과학이라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듯이 남 탓을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예. 지쳐버리는 건데 여기서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 탓이 아닌 나를 내가 생각을 달리하고 개선을 하는데 여기 얘기하듯이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왜 내가 그런 글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누가 지어준 거예요? 내가 쥐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탓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모한테 얘기했을 때 누가 놔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임자야. 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정유야. 네. 다행히 여기 천간에서는 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밑에 이 자라는 글자하고 유라는 글자는 둘 다 도화예요. 도화 글자로 이게 굉장히 왕한 글자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고 얘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도화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도화는
도화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생지하고 묘지는 가운데에 글자가 오는 거에 따라서 바꾸는데 여기는 체인지 마인드가 없어요. 자유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예를 들은 건데 자하고 유가 만나면은 금생수 할 것 같지만은 금으로서의 이 유는 최고치에 있는 금이고 자라는 물은 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강한 기운끼리 부닥쳤기 때문에 자유파가 돼요. 파. 네. 흉도 아니고 파. 파예요. 그래서 엄청 시끄럽겠네 여기는. 파까지 가면은. 그렇죠. 많이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끼리의 만남에 있어서 형충파라는 게 동하게 되면은 고난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네. 고난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주도 보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것만. 그렇죠. 아니면 내가 뭐가 됐든 그거 나쁘다 좋다 떠나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열심히? How to 어떻게 열심히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라. 그리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이쁜 말 던져주고 노력하면 상대가 어느 때는 나를 알아주더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 성당에 가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반기를 든 적이 있었어요. 내 몫이요로 바꾸면 안 될까요? 탓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고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할 몫이라고 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탓보단 몫으로 가고 싶으네요. 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지의 이 12글자는 형충파로 만났을 때는 고난이 있는 것을 당연시해라. 왜? 이 고난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어른이 되고 다듬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성장한다 그럴까? 성숙해지는 이게 그런 그렇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한 걸음 성숙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이 글자를 갖고 태어난 내 탓을 해야지 내 부모 탓할 것도 없고 배우자 탓할 것도 없고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first다. 그러니까 배우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배우자하고 얘기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거를 너 때문이 아니고 네. 내 몫으로 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길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위에 인신사회라는 글자가 내 지지에 있고 상대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양의 글자의 부닥침이기 때문에 좀 소리가 커요. 그리고 특히 이런 글자를 내 지지에 많이 갖고 있으면은 특히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인신사회가. 왜? 이거는 멈추지 않고 쫙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양이니까 시끄럽다는 예. 얘기는 이렇게 외관상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부부싸움도 많이 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신사회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 글자들이고 사고수. 예, 그 다음에 좌오묘유는 이게 각자가 다 최고의 정점에 있는 물의 정점, 불의 정점, 목의 정점, 금의 정점이기 때문에 양보를 잘 안 해요. 나를 버리지 않는 글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글자가 많을 경우에는 왜 웃으세요? 이런 글자가 많을 때는
그런 변화는 변하지만은 이성으로 인한 변화? 이성이라는 거는 남녀의 의미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의 의미를 이게 좌우묘가 다 도화잖아요. 네, 다 도화예요. 네. 그래서 그게 도화인 이유가 왕지이기 때문이구나. 예, 예. 아. 그리고 이 글자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뽐내면 손해봐요. 남이 알아주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빛이 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 잘난 척, 이쁜 척 나서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깎이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요. 잘났어 정말. 이런 거꾸로의 그 전환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좌우묘유의 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와요. 변화. 변화가 온다. 그리고 진술충리는 부닥치면은 어떤 게 오냐면은 이동수가 많이 생겨요. 이동? 예, 이건 땅이잖아요. 네. 땅은 웬만해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부닥쳐서 깨져서 할 수 없이 글로 가는 거거든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지진 뭐 예, 하와이에 뭐 그래서 화산 폭발. 이 진술충리는 변동, 이동이 생긴다. 그리고 요거는 사고 수가 많다. 요거는 변화. 변화가 참 힘든데. 예. 자, 그래서 네. 이거는 사례로 안 들게요. 네, 지지를 보면은 이게 충인지 형인지 판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설명하면은 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닥침의 글자다 할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세하게 못 들어가지만 이게 어느 만큼 이해가 된 다음에는 예. 언젠가는 또 사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예. 때가 오면 좋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에 천을기인을 배웠어요. 네, 천을기인. 예, 제일 귀한 거, 제일 예. 귀인 중에 최고라며요. 예, 천을기인을 배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라는 남자가 있어요. 계해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예요. 네. 정화일주의 일간의 천을기인은 유하고 사. 해예요. 해. 정유, 정해가 그래서 천을기인이에요. 어허. 그런데 이 사람은 저기 귀인이 있네. 이게 와이프잖아요. 네. 부인이에요. 근데 부인 일지에 내 천을기인이 여기 있네. 그리고 개수는 천을기인이 묘하고 사. 사예요. 서로 있네. 남자의 그 일지의 배우자 자리에 개수의 천을기인이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어요. 서로 그거는 자기- 작가 아니야? 예?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만남? 아, 이거는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당신이 정사일주고 와이프가 계해일주인데 천을기인 설명을 했더니 그럼 그래서 그랬나? 그렇게 소개를 받아도 끌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소개팅으로 딱 나갔는데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 청심환 먹어야겠네. 그러니까 뭐 이뻐서 쏙 들어오고 뭐 키 크고 날씬해서 쏙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를 끄는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 천을기인의 글자를 배우자 자리에 떡하니 깔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러면은 부인도 그분이 마음에 쏙 들었겠네. 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지금 몇 년째? 35년째 살아오시고 계시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천을기인은 상대가 내 천을기인을 갖고 있으면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내가 자꾸 쳐다보게 돼요. 끌려해요. 끌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는 게 천을기인의 또 좋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네. 왠지 예. 왠지 뭐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부분들이 맞아.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걸 우리는 그냥 왠지로 설명을 하고 살았는데 몰라,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참 정말. 참고로 저도 천을기인의 마력에 빠져서 그래요? 그렇게 인연이 된 사람입니다. 그 처음에 모르셨죠? 몰랐죠. 그때는 명리를 미신이라고 그랬던 믿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시절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여기 재성이 이거잖아요. 남자한테 네. 재성은 여자예요. 여자한테 관성은 남편. 남자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재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네. 이 여자는 관성이 없어요. 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재성이라는 거는 책임감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얻고자 하면 끝까지 해서 그거를 성취를 하고 내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재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뭐 꼭 그거 해야 돼? 개념이 약한 거예요. 돈, 책임감, 돈 좋지.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책임감, 여자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약한 거예요. 남자가 재성이 없으면 남자가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해. 그런데 여자가 관성이 없다는 것은 여자한테 관성은 남자잖아요. 네. 그러면 나를 보호해주는 상대란 말이에요. 근데 나 보호 필요 없어. 나 보호 필요 없어. 내가 나 보호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예, 관성이 없는 여자들은 지적질하고 참견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주 진절머리네 해요. 근데 오히려 이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눈치 봐요. 하도 이 쪼임을 많이 당하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해. 나 특별히 나 보호 안 해줘도 돼. 남자인데 남자의 보호라는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관성 없는 여자와 재성이 없는 남자가 합치면 서로 잘 상호 살아요. 보완이 되겠다. 네. 보완이 되죠. 이렇게 살고 있는 커플이 제 큰딸 부부입니다. 그래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참 들어가 볼수록 그게 그렇구나. 저는 관성이 있는데 저 자유롭고 싶은데.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는데 하나 있는데 저기 연에 예, 있어요. 예. 연주에. 연간에. 근데 너무 멀어. 옛날에는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무탈하고 옛날엔 농경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농경시대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만 하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은 띡 날라오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없다 그래서 한두 개 없어. 없는 대신에 있는 글자에 힘이 좋기 때문에 전문화가 대세인 지금 세상에는 한두 개 없는 것도 괜찮은 거다. 근데 오행이 다 있으면은 크게 바라는 건 없지만은 편안하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가 볼 수 잠깐 있어요. 얘기한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농담처럼 저 관성이 있는데도 그런데 했는데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정말 부모 말씀 잘 듣고 대단한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삐딱선을 좀 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럼 이제 그거는 언제 한번- 대운이랑 세운을 봐야죠. 내 그렇겠네. 마음에 변화가 왜 이렇게 요즘 오는가. 문제 노인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자는 네. 재성이 있어야 돼요. 어허. 남자는 재성 없어도 괜찮아요. 어허. 여자는 재성이 있는 있어야 게 중요하다. 있어야 재성은 어디로 가냐면 관성으로 가요. 그렇지. 그래서 재생관을 재관, 해줘요. 재생관. 남자를 북돋아주고 꼭 남자 아니래도 직장에 가도 내가 내 일을 찾아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 돼요. 재생관이 되니까. 그리고 남자는 아직 딸 결혼 안 시키는 어머니들은 참고를 하세요. 남자가 식상이 많잖아요. 네. 여자한테 잘합니다. 이 식상은 재성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지. 식재관이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서 막 그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주는 게 내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잘해요. 참고로 저희 집 남편은 이 식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안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쓸데없는 거를 희망했구나. 자긴들 안 갖고 태어나고 싶었겠냐고요. 나처럼 골고루 갖고 태어나고 싶었겠지. 골고루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가졌기 때문에 베풀어야 돼. 그래서 참아야 되고. 이게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는 거는 항상 그 음과 양처럼 그쵸.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가 식상이 많으면 여자한테는 잘하지만은 대신 어디에다 못해. 어디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식상이라는 것은 말 잘하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말이 없는 사람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특히 여자가 식상이 많다.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재성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거는 여자한테는 시댁도 돼요. 그러면 여자는 시댁한테 잘해요. 여자는 식상이 많고 재성이 있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네요. 여자가 재성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가 식상이 많으면 여자가 재성 없는 여자라도 그냥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팔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딸 아직 결혼 안 한 딸은 저 식상 많은. 그렇죠. 이 식상 많은 사람, 이 사람 사위를 보면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힘든 건 누가 힘드냐? 이 식상 많은 이 남자의 엄마. 시어머니가 힘들구나. 아니 시어머. 인성. 그렇지.
여기는 돌아보지 않고 여기만 쏟으니까. 주니까 그러네. 그래서 고생은 엄마가 하고 받는 건 마누라가 받네.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식상이라는 대문을 통해서 마누라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동네는 또 고부간에 참 힘들겠네. 얼마나 밉겠어요. 아니요. 며느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시어머니 입장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재성은 제극인 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내내 고분고분 안 안 해. 한다는 말이지. 요 싸가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을 통해서 다 주는데. 근데 이렇게 내 아들이 식상이 많으면 아들의 엄마는 며느리에 대해서 기대치를 쫙 낮춰야 돼요. 근데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시대는 그냥 예. 낮춰야 되지 자,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네. 그래요. 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사주가 있어요. 불만 많은 사람이 있고 물만 많은 사람이 네. 있어요. 그러면 불만 많은 사람이면은 전후 좌우가 다 뜨겁잖아요. 뜨끈뜨끈하지. 물로 좀 식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건강도 나빠요. 수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같이 만나면 화 많은 사람하고 수 많은 사람하고 만났다. 네. 어떤 사이로 만나든 친구 사이든 그렇죠. 뭐 어떤 사이 서로에게 보약이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 꼭 남녀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 예, 인연을 어떤 얘기하는 인연? 거죠. 엄마와 아들로 만날지, 엄마와 딸로 만날지, 형제 자매로 예. 만날지, 친구로 만날지.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래서 나는 네가 꼭 있어야 돼. 그 이쪽도 나도 네가 꼭 필요해. 그 친구 중에서도 유난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기운이 나게 해주는 그런 상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제 손녀가 네. 친구가 이제 유치원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친구가 있어갖고 같이 어울리는데 어떤 한 해는 만나면 하루 종일을 계속 속닥속닥 네. 잘 지내요. 근데 제 손녀가 화가 많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 걔가 수가 많거나 또는 토가 많아도 그래요. 왜냐하면 불을 물로도 끄지만은 흙으로도 덮기도 덮어서 하죠. 진정시켜 주거든요. 근데 또 한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리고 울고불고 올라와갖고 막 찡찡찡대고 막 달래놓으면 내려가서 또 헤헤거리다가 또 싸워.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쟤네들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진짜. 그러니 친구 사이에도 그런데 부부 사이인 경우는 한쪽이 불이 많고 한쪽은 물이 많아서 네. 여기는 춥고 차고 여기는 덥고 뜨겁고 그러니까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데다가 남자는 정사고 여자는 개해예요. 아까 들으셨던 서로에게 예. 천을 기인의 글자를 배우자 자리에 깔고 있고 이 사람은 화가 많아. 그러네. 저쪽은 여기는 수가 물이 많아. 그런데 더더군다나 천을기이면 이거는 뭐 환상이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수업할 때 이분의 이 사례가 굉장히 그러네요. 활력소가 됐고 재밌어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생활로 보여주니까. 예.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잘하시네. 예. 그동안에는 아마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정말 천생연분으로 만나셨네.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은
궁합 인연의 총 정리여서 네. 그런지 조금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에 대한 예.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아까 형충파에 대한 거는 너무 디테일까지 갈 시간이 안 네.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우리 만세력 가지고 들어가셔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혹시 친구들 가능하면 한번 찾아서 그 형충파가 될지 합의될지 좀 예. 찾아보시면 우리가 또 다음번에 업그레이드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어떠셨나요? 그 궁합과 인연의 총정리에서 이만큼만 흡수돼도 저는 매번 이렇게 들어도 예. 매번 들어오는 게 다른데 또 우리들의 특징이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게 또 특징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해놓으시고 이 방송을 한번 좀 이렇게 차분히 또 앞에 것도 같이 시간 되실 때 좀 들어두시면 네.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네.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